네,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구현이나 NCS 모듈 가운데 지금 저희가 14번째 모듈로 가지고 있는 과목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연관성이 충분히 많이 높았어요. 근데 뭐 이것도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약간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이요. 범위가 넓고요. 그리고 우리는 꼭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지금 관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범위를 아주 넓게 잡으면 또 관련이 없진 않지만 그래서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구현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과목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 이거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과목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가 틀리잖아. 보세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우리 이 과목도 했고요. 뭐 DB 엔지니어링 이 부분도 이제 관련이 있고 UI UX 엔지니어링 이런 과목들이 쭉 있는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이거 펌웨어 네 돌아가시겠죠. 네. 다른 분야를 끼워 넣어 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얘기하려요. 네.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세 분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인데 기술 명세. 뭐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비슷해요. 기술 명세서 네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구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축 즉 이제 뭐 IDE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그래가지고 그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우리가 자동화로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디버깅을 하면서 개발할 수 있겠죠. 보통 비슷해요. 이런 거 자체는 비슷해요. 그냥 과정 자체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 구축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이제 구현해야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구현. 좀 짧게 얘기는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짧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워드를 전 진짜 키워드만 딱 보고 갈 거예요.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은 뭐냐 이게? 컨트롤 F, 컨트롤 V. 네. 인베디드 시스템 첫 번째 이제 기술 명세 검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베디드 시스템, 인베디드 맨날 이 얘기는 정말 좀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인베디드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인베디드 그런데 인베디드가 이제 내장되어진, 포함되어진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인베디드 시스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은 하드웨어 프로세서 그러니까 범위가 넓다고요. 되게 하드웨어 프로세서 하드웨어까지 다 그 중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까지 짜는 거를 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분야를 훨씬 넘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더 다른 분야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 프로세서, 메모리. 그런데 다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거든요. 입출력 장치, 하드웨어. 하드웨어도 그냥 깡통은 아니에요. 하드웨어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아, 이런 거예요. 처음에 윈도우 설치할 때 뭔가 응답하는 프로그램들 나오죠? 뭐 드라이버 분할하겠습니까? 깔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다음 나오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도 다 인베디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야는 우리하고 이제 접점이 뭐 실제로 우리가 개발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늘 접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에 꼭 등장하는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조합되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인 건 분명해요. 네, 컴퓨터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어해 주는 거죠. 뭐 컴퓨터를 뭐 이제 OS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베디드 시스템은 교통, 가전, 국방, 항공, 휴대용 단말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그죠? 교통. 여러분들이 뭐 교통카드 띡 찍을 때 거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인베디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뭐 웹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걸 처리해주는 프로그램들. 뭐 가전제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상태 온도 체크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주고 냉장고에서 그리고 뭐 맨날 사다가 놓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디가 뭐 비어 있다든가 이런 거를 표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터페이스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가전제품에다 심어 넣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인베디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인베디드, 그러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거 자체를 그냥 널찍하게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 가전, 휴대용 단말기, 우리가 휴대용 단말기에 심어놓고 다니는 것도 인베디드 프로그램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뭐 국방, 항공, 방범, 방재, 의료, 교통,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분야가 뭐 무지하게 넓죠. 어디에나 뭐 어떤 작은 기계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좀 넓게는 시스템이라고,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이해되시죠? 네. 표 1-1 인베디드 시스템 특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 특성이 뭐냐? 인베디드 일반적으로 이제 심겨진 프로그램들의 일반적인 일반성을 좀 뽑아낸 건데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실시간성,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동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는 얘기네. 최악의 상황? 물난리가 났어.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하철에 찍고 들어가야 돼요. 안 망가졌어. 띡. 네. 최악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경량성. 제한적 하드웨어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네. 뭐 하드웨어가 굉장히 뭐 간단하고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조그만 시스템 안에도 뭔가 프로그래밍을 심어야 되니까 야, 여기 요 시스템에서 돌아가야 돼. 예를 들면 USB만한 프로그램인데 USB만한 크기 안에 뭔가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해서 주인인지 인식하게 띡 뭐 홍채 인식을 해. 그래가지고 이 뭐지 메모리를 쓸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해주는 뭐 그런 거를 옆에다 붙여놓는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 있더라고. 뭐더라? 하도 USB를 이제 잃어버리니까 그런 그런 상품이 나왔었어요. 이 주인하고 이 사람하고 폰하고 연결시켜 놔가지고 폰하고 얘랑 멀어지잖아요. 그럼 소리가 나요. USB에서 띠디디디디디디디디 날 가져가 이런 소리는 날 가져가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고 갈 뻔하다가 내 USB 하면서 가져가. 그 프로그램 서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아주 간단한 데 다 들어가야 돼요. 경량성, 저전력, 운영 환경 고려 시 전력 소모가 최소화. 전력을 많이 쓰면 안 되겠지. 이런 심어놓은 프로그램, 인베디드 프로그램이. 보안성, 운영할 기기에 맞게 신뢰할 수 있도록 보안의 허점을 제거. 보안성이 있어야겠죠. 당연한 얘기들이고. QoS, Quality of Service. QoS라는 얘기는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하도 말들을 많이 줄여놓으니까 뭘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 많아요. 너무 여기서도 줄이고 저기서도 줄이니까. 네. 누가 OS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애들이 얘기를 하죠. 철자는 틀리지만. 우린 OS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지만. 그래서 이건 사용자 요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퀄리티가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서비스에 맞는 퀄리티. 이건 항상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 맞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보겠습니다. 이건 오래 얘기하면 안 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주요 기술 분야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이걸 복사해서 컨트롤 F, 컨트롤 V 왜 안 나오지? 컨트롤 F, 컨트롤 V 공 안 나오네? 바로 밑에 있어요. 1-2 맞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주요 기술 분야 여기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네. 그래서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여기?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재생기. 그 무슨 플레이어 깔잖아요. 그럼 플레이어도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맵뷰어 브라우저도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브라우저가 왜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일까요? 왜 인베디드 여기? 그냥 애플리케이션 아니에요? 자, 자동차에 인포테크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자동차 공기압이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그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될 시기가 됐다든가 이런 거 체크해주는 이 인포테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화면이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를 가지고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브라우저를 차에다 심은 거야.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인베디드 맞죠? 자동차가 무슨 컴퓨터예요? 아니잖아. 거기다 브라우저 심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별도로 어떤 기기에다가 심는 시스템을 갖다가 전부 인베디드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무슨 PIMS 이건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게임, 위치 정보, GPS도 그 위치 정보를 쭉 추적해가지고 여기다가 알림을 때리잖아요. 현재 있는 위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T맵 같은 거 키고 이렇게 운전을 한다. 다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저는 심어져 있는데 그 현대차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 그 맵이 별로 안 좋더라고. 지금은 전혀 안 써요. 차에 심어져 있는데도. 네, 그런 거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부터 해가지고 인베디드 미들웨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이에 있는 그런 미들웨어 장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미들웨어 무슨 자바 미들웨어 뭐 무슨 미들웨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OS 관련된 것들이에요. 인베디드 그러니까 심겨주기 위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것들이 중간에 간략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인베디드 OS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장치 드라이버 이런 것들도 전부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뭐 통신 프로토콜을 설치해서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전부 인베디드 시스템. 그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도구도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거 도구는 뭐 저는 이런 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설계 도구, 시험 검증 도구 이런 게 있대요. 저도 그냥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는 플랫폼 바탕이 될 수 있는 게 뭐 MS .NET 컴팩트 프레임워크, 컴팩트 프레임워크라는 게 따로 있어요. .NET에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건데 뭐 이렇게 일반 기기가 아니라 무슨 다른 어떤 OS 위에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깔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들 수 있게. 안드로이드, iOS, 타이젠 이런 거 뭐예요? 전부 다? 우리가 이건 굉장히 유명하잖아. 네. 이게 정상 컴퓨터로 우리가 생각하진 않죠. 폰의 운영체제잖아요. 폰의 운영체제. 이것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구분이 돼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과 개발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얘기를 했느냐.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 네, 인베디드 시스템은 요 얘기예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실제 시스템 운영하는 환경과 개발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개발을 위한 환경 구축을 해야 하며 이를 호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호스트는 주인이거든요, 주인. 네, 그래가지고 요 개발 환경,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은 조그만 칩셋에다가 뭘 심으려고 그러는데 개발하는 환경은 PC에서 개발해요. 다르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그 모바일 개발할 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F12 해가지고 우리 맨날 이거 하잖아요. 이거 모바일 모양으로 이거 하잖아요. 이런 게 개발 환경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모바일 개발을 하도 하다 보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된 거잖아. 웹을 여기다 심을 수 있으니까 웹 개발을 이걸로 하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얘네들이 도입을 해줬다고. 실제 기기는 우리가 쓰고 있지 않은데 PC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모바일에서 보는 것 같은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죠. 네. 그렇잖아. 이거 모바일 아니잖아. 모바일인 것처럼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거기서 돌아가면 이렇다는 거. 네, 이런 거 자체가 뭐라고요? 이거 자체가 호스트 시스템이라고 한 거예요. 호스트 시스템. 네,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호스트 시스템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의 여러 가지 개발을 제한된 조건을 거기서 이렇게 미리 걸어줘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때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밑에 표 2-1 교차 환경 인터페이스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밑에 있어요. 교차 개발 환경 인터페이스 종류. 교차 개발 환경.
여기 보면은요, 그 개발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호스트 시스템과 타겟 시스템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트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고 실제 시스템하고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개발했으니까 자, 배포해야지. 그런 의미예요. 배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카드를 찍어가지고 이 사람의 그 띡 찍었을 때 이 사람이 뭐 교통비가 처리되게끔 프로그램 짜 이런 게 다 인베디드 프로그램이에요. 딱 띡 찍었는데 처리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짰어. 여기다가 호스트 시스템에서 짰어요. 그 PC에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단말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실제로 테스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다 기계를 갖다 놓고 하고 있어요. IoT 개발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사물 인터넷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장비가 되게 비싼데 그 장비들 회사에다 갖다 놓고 호스트 시스템에서 막 개발한 다음에 실제 심어가지고 그 기계하고 그 장비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테스트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거라고요. 그리고 시리얼, 이더넷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더넷은 저보다는 그 네트워크 그 칩셋에 들어가는 이더넷이라고 그러잖아요. JTAG, 그다음에 USB. 이렇게 우리가 이게 테스트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 시스템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용도가 시리얼. 이더넷은 타겟 시스템하고 호스트 사이에 고속 데이터를 확 전송해가지고 바로바로 데이터가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JTAG는 타겟 시스템에 대한 디버깅 용도로. 얘네들도 디버깅 도구가 있어요.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들. JTAG라고 한다. 그 다음에 USB는 이미지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USB를 활용한다라고 해요. 제가 이건 이렇게 개발 안 해봐가지고 저도 해봤더니 어때요? 이런 얘기는 못 드려요. 자, 그래서 Serial Ethernet, JTAG, USB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는 빌드된 운영체제. 이게 뭘까요? 네, 타깃보드라는 얘기가 나와요. 타깃보드. 요건 뭐냐면요, 개발 환경 구축 전에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환경을 우리가 개발 환경을 만들어요. 전에 타깃보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타깃보드에 대한 적합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요. 타깃보드라는 게 그건 뭐야? 지금 위에서 얘기했을 때 설명을 안 하고 얘기했잖아요. 두 줄이. 타깃보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빌드된 운영체제. 즉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요만한 기계에다가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띡띡띡 지하철 찍고 뭐 버스에서 띡 찍고 탈 때 그거 통신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그 돈 빠져나간 거 체크해야 되잖아. 한 번 타가지고 얼마 1,300원 이렇게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운영체제가 필요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조그만 기계에도 필요하다고요.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얹어가지고 개발해서 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위하여, 즉 교통카드 처리,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처리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개발돼서 빌드되어진 운영체제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운영체제부터 깔아야 돼요. 네. 거기 위에다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야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이다. 네, 그죠? 하드웨어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다가 개발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하는 개발 그 패턴이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 8, 9, 10은 전부 다 소스 코드 버전 관리인데요. 얘네들도 개발을 하면서 웹 개발을 하든 여기 뭐야 이거 이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든 똑같이 다 그 소스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전 관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버전 관리 얘기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전 관리 체계 유형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버전 관리, 소스 버전 관리 체계 유형. 네, 요거. 버전 관리. 이게 아주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뭐예요? 깃 들어오잖아요. 깃허브가 깃이잖아요. 깃. 이 깃이라는 방식이 이제 깃허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쓰는 방식이 깃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깃허브라고 하는 거고요. 뭐 상품명이 아니에요. 뭐 신발은 나이키. 옛날에 나이키는 신발이었거든요. 그냥.
나이키 신으면 신발이고 나이키 안 신으면 신발 안 신는 사람들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랬었어요. 나이키 나이스도 나오고 나이스 신고 다니면 너 나이스키니? 아니 나이스야. 그러면 신발 아니야. 뭐 이러고 그러던 아주 위화감이 막 조성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때 전쟁 끝나고. 네. 그래서 분산형 시스템 깃은 뭐냐면 중간에 그 저장 레파지토리라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레파지토리가 로컬에 있고요. 그거하고 서버에 있는 레파지토리하고 싱크를 맞추는 형식이잖아요. 여기에다 먼저 반영하고 반영한 소스를 위하고 맞추고 이런 식이에요. 그걸 분산형이라고 그래요. 다 따로 레파지토리들이 다 따로따로 PC마다 갖고 있잖아, 자기가. 그 소스를 올려서 맞추니까. 그래서 이걸 분산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단 여기에다 버전을 하나 만들고 위로 올린다고 해서 스냅샷 개념이라고 해요. 스냅샷. 무슨 이렇게 카메라로 탁 찍는 것처럼 스냅샷 하듯이 버전을 탁 찍어서 올리고 탁 찍어서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전 관리를 이렇게 수행하는 게 저장소에 정보를 이상하게 나왔어. 정보를 모두 복제함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이용하여 서버 보고하는 게 정부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격 서버의 접속 최소화. 원격 서버를 이제 필요할 때만 탁탁 올리니까 최소화 시킨다는 거예요. 일단 로컬에다 계속 그 저장소에다가 계속 먼저 쌓아 놓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스냅샷을 시간 순으로 관리한다. 즉 저희가 올릴 때마다 시간 순으로 등록된 순서대로 버전이 하나씩 쌓여요. 우리가 지금 써보고 있으니까 이거 깃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앙 집중형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원본이 서버 같은데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저 옛날에는 CVS나 SVM만 썼었어요. 회사에서. 이거 돈 내고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들어가지고 서버 만들고 이거 깔아서 써요. 이게 뭐냐면 개별 파일 단위로 버전 관리하고요. 파일 단위로. 이 파일을 열면 이 사람이 체크아웃이 돼요. 그리고 체크인, 체크아웃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언제 무슨 작업을 해서 올렸는지 버전이 쭉 쌓이거든요. 근데 요거 CVS는 ASCII 파일만 지원하고 시스템 변화를 시간 순으로 관리하고 요게 CVS고요. SVN이 더 유명하거든요. 저는 SVN 썼던 것 같은데. CVS는 얘기만 듣고. 개별 파일이 아닌 작업 단위로 버전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다. 그럼 버전 생겨요. 무슨 작업을 했다. 버전.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이건 파일 단위로 해요. A.html을 바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버전으로 전체적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이렇게 버전. 근데 얘는 뭐 이거 A.html 작업하다가 B.html 작업하다가 뭐 C.css 작업하다 그러면 그 작업한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버전으로 남겨요. 그래서 개별 파일이 아닌 작업 단위로. 그리고 ASCII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 모두 지원. 바이너리 파일은 저런 거죠. 무슨 이미지까지도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바이너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파일 형식과 그 이미지 형식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VN을 더 많이 써요. CVS보다. 그래가지고 각 파일에 대한 변화를 시간 순으로, 시간 순은 다 똑같고요. 네. 이건 시스템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이거는 그 파일에 대한 변화를. 파일이 변하고 있어. 요 개념을 살린 게 깃이에요, 사실은요. 요 SVN의 개념을 많이 가져왔는데 저장소를 밑에다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밑에 보시면. 좀 내려가 보세요. 이거. 그림으로 그려. 이겁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가 어때요? 이렇게 된다고요. 깃을 먼저 이용하면 워킹 카피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로컬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푸시를 하죠. 끌어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푸시합니다 라고 하고 했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소스를 올려서 관리하고 계시는 게 이 개념이고 깃이. 근데 이제 SVN은 정말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뭐가 틀려요? 그냥 여기 스테이터스만 로컬에 있고요. 워킹 카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한 다음에 만약에 커밋 하면 바로 올라가고요. 업데이트된 버전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센터 레퍼지토리, 이 레퍼지토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로컬에 두고 있는 게 없어요. 얘는. 근데 로컬에 따로 두고 있는 이 개념이 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깃허브는 이런 체계로 운영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름을 깃 형식이니까 깃허브라고 이름을 지은 거지 나이키가 신발이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레파지토리가 로컬에 따로 설정돼서 여기에 저장되고 위로 올리는 형식이라는 방식하고, 여기서는 이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SVG, SVN. 얘는 뭐를 수정하겠다고 하면요, 서버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그거를 올린다고요, 바로. 그게 버전으로 계속 나와요. 로컬에 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편할 것 같죠?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위험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트래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개념적으로 이해되시죠? 좀 이해되시죠? 네. 얘네들은 그냥 직접 열어서 직접 고친다고요. 서버에 있는 파일을 내가 직접 열어서 고치면 반영되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걸 버전으로 남겨요, 얘네들은. 네, 그런 방식이고요. 우리 회사 있을 때는 SVN으로 정말 많이 했어요. 이거 이 서버도 되게 비싸요. 최소한 2천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서버 만들어서 프로그램 깔고 이 버전 관리 시스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근데 회사들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에 지금 세 개를 구분하시는 문제가 7, 8, 9번이고요. 시스템 아키텍처에 따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요겁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에 따라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체계 유형이 있는데, 중앙 집중형 시스템과 분산형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CVS, SVN, 서버 버전이라는 말을 줄여서 SVN이라고 해요. CVS 버전 시스템에 VS가 버전 시스템. 네. 그 다음에 Git. 네. 그래서 여기 중앙 집중형이 CVS랑 SVN이 중앙 집중형이고, 우리가 쓰는 Git이 분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준다는 요 개념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지금 쓰고 있는 개발 형식,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은요, 그냥 한 다리 건너 개발 회사에 가면은 누군가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앱 개발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에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개발에 또 인베디드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상식이 있는 개발자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